근데 이제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바탕으로 그래도 그 상승률이 좀 더 높을 만한 네. 그런 어떤 섹터나 아니면은 산업이라고 보면 어느 쪽일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뭐 계속 가장 1순위로 보는 건 반도체로 봐요. 반도체. 왜냐면 그 성장성 면에서는 솔직히 2차 전지를 따라갈 업종은 없죠. 솔직히 누구나 알잖아요. 전기차. 전기차가 제일 높은 건 아는데 그거 이제 너무 노출됐고 사실 또 비싸기도 했고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긴 되게 부담들은 되실 거예요. 근데 물론 2차 전지 뭐 앞으로 5년짜리는 5년 정도의 사이클론 가니까 당연히 좋게 보는데 제가 이제 반도체를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올해 반도체가 많이 못 올랐어요. 그죠? 그렇죠. 올해 못 오른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약간 컨택트형 기업이고 그리고 올해 기대했던 것만큼 투자가 많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렇게 코로나 터졌는데 수요가 부진한데 투자 늘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코스닥이 뭐 반도체 장비, 소재, 뭐 부품 회사들이 좀 주가가 부진했는데 그러나 지금 오늘 어제도 기사가 나오고 그저께도 나왔는데 삼성이 드디어 움직였어요. 투자. 예, 삼성전자라는 이제 어떻게 큰형님이라고 비유를 해야 되겠죠. 이 그렇죠. 큰형님이 이제 통 크게 돈을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틀 전에 텍사스의 오스틴에 삼성전자 비메모리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기사가 100% 확정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삼성전자가 자기 입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제 기사들이 나온 거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텍사스의 오스틴 공장을 증설을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이 나온 것 같아요. 그쪽에 신규 공장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쪽은 그 TSMC를 겨냥한 거예요. TSMC가 그 파운드리 회사인데 그 회사도 지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올해 그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얘기를 했던 게 파운드리 투자 안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1등 기업이 너무 앞서가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약간은 기대 반 걱정 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고서에도 해야 된다고 막 많이들 쓰셨는데 결국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우려감은 해소가 됐고 그럼 그거 투자하면 비메모리 반도체 밸류체인 회사들은 당연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낙수 효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메모리 쪽인데 메모리는 사실 지금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두 개예요. D램하고 낸드 플래시. 근데 낸드 플래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왜냐면 삼성전자가 4분기 그 3분기 실적 발표회 때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낸드 플래시 쪽은 아마 투자를 이제 더 할 것으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 나오고 나서 낸드 관련주는 좀 움직였는데 또 이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그 인텔 인수했잖아요. 공장. 그렇죠, 예, 공장. 그 1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하이닉스 사는데 SK가 3조인가 4조 들어갔는데 인텔 그 공장 하나 인수하는데 10조 썼다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게 낸드 공장인데 그리고 그 일본의 도시바 아시죠? 도시바가 이제 이름이 키옥시아로 바뀌었는데 그 회사도 몇 조 원 투자해가지고 낸드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이게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낸드는 삼성이 1등이지만 D램처럼 압도적 1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 봐라 2등, 3등, 5등 업체가 막 이게 갑자기 따라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눌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초격차로 가겠다. 이 방향이고 삼성은 또 자존심이 상할 뉴스가 하나 나온 게 그 낸드 플래시가 그 이 단수라 그러죠. 예전에 낸드 플래시를 이렇게 옆으로 그 연립주택처럼 그러니까 주택처럼 옆으로 깔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 아파트처럼 이렇게 올려버려요. 적층한다 그러죠. 그거를 삼성전자가 128단까지 했거든요. 하이닉스랑. 근데 약간 좀 경쟁력이 떨어질 줄 알았던 마이크론이요. 먼저 치고 나가버려서 176단을 만든 거예요. 앞섰네. 네, 그 삼성 입장에서 이제 열이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삼성도 아마 그걸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176단을 하려면 이게 128단까지는 이게 그 여기 가운데 구멍을 뚫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운데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거를 이 회로를 연결을 하거든요. 근데 128단까지 한 번에 연결이 가능하대요. 기술적으로. 그걸 싱글 스태킹이라고 하는데 그럼 공정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176단은 그걸 못한대요. 이게 중간에 한 번은 끊어줘야 된대요. 두 번에 나눠서 더블. 그러면 비용은 올라가지만 어쩔 수가 없대요. 그 단수를 높이려면. 그러면 공정이 두 번이 들어가요. 그럼 공정이 두 번이 들어가면 장비나 소재 회사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죠. 삼성전자 오히려 마이크론하고 매출이 100이 찍히게 200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낸드 플래시 회사들 입장에서는 삼성이 투자도 늘리는데 176단 이렇게 늘어나면 단수까지 증가해요.
그래서 밸류체인 회사들을 앞으로 잘 보셔야 되는 게 반도체에서 그게 모멘텀이 되는 거고, 그리고 D램 쪽은 투자를 오히려 줄인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D램 쪽 밸류체인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왜냐면 D램은 삼성 입장에서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 회사가 그냥 과점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이렇게 지금 잘 알짜로 되는 돈 잘 벌고. 굳이 투자해가지고 가격 떨어뜨릴 일도 없고. 근데 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D램도 5조 원 투자한다고. 예, 그러니까 D램 5조 원, 일단은 평택 쪽에 공장에 5조 원을 투자하는 걸로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이러면 D램도 이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내년 하반기에 좋아지는 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D램이 내년 하반기가 좋아진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미리 선제적으로 그냥 상반기에 투자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드디어 반도체 투자가 시작이 됐고, 삼성이랑 형님이 열어줬어요. 투자를 한다는 건 그 업황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좋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은 내 돈 네, 가지고 네. 사용하는 거니까. 오히려 뭐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설비를 더 줄여버리겠죠. 근데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알려주는 겁니다. 내년에 반도체 엄청 좋습니다. 이거를 그냥 표현은 안 했지만 투자한다는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순위로는 당연히 좀 반도체, 그리고 그 외에 뭐 성장주들 당연히 뭐 신재생 에너지나 2차 전지는 워낙에 뭐 언론상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들은 좀 많이 아실 것 같고, 그 외에 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게 내년도에 좀 올해보다 좀 좋아질 만한 거 좀 보는 게, 일단 좀 은행주도 좀 좋게 봐요. 왜냐면 은행주가 올해 실적도 물론 좋았는데 많은 분들이 은행주 성장을 못한다고 하지만, 지금 아까 이제 연준이 그 미국의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됐을 때 달러가 약세인 이유가 재정을 푼다 그랬잖아요. 재정을 풀게 되면 이 국채 금리가 튀거든요. 국채 가격이 떨어져요. 국채 공급이, 그러니까 채권 발행해서 하는 그렇죠. 거니까. 인기가 없어지니까. 예, 그렇게 되면 금리가 튀거든요. 그럼 금리가 튈 때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 보험하고 은행 아닙니까? 이게 맞아. 대표적이잖아요. 그 역마진 문제 네. 엄청 심각하다고 네. 그러던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우리 한국 금리도 아마 미국 금리 좀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백신 나오면 일단 경기는 어쨌든 좋아지는 건 맞아요. 경기의 가장 바로미터가 금리잖아요. 그리고 은행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렇게 보면 은행주도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증권회사 근무하지만 제가 이제 매일 저희 회사 실적도 보고 데이터도 보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동학개미운동이 이러다 말면 올해 이러다 말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예탁금 지금 요즘에 늘어난 거 보니까 이것 봐라, 이거 내년에도 좋을 것 같은 좀 느낌이 드는 돈이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증권주 또 좋잖아요. 그렇죠. 예,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그런 요새 그 증권주 실적 한번 들어가서 봐보세요. 진짜 엄청나게 잘 나와요. 그러게 좋다는 뉴스를 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내년에 증권주도 좋고, 증권주가 또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뭐 유통업종 좀 말씀드린 백화점, 제가 또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면세점도 내년에 좋을 수 있는데 면세점의 예전 매출은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예, 근데 백화점은 의외로 좀 좋게 보는 게, 백화점에서도 내용들은 다 달라요. 뭐 롯데쇼핑도 있고 현대백화점, 신세계도 있는데 각각의 특징은 뭐냐면, 그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세계부터 말씀드리면, 신세계는 면세점 비중이 의외로 높아요. 이게 면세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백화점이 좋아지는 건 좋아지는데 면세점에서 약간 갉아먹어요. 그게 좀 아쉽고, 현대백화점은 면세점도 하는데 원래 제일 늦게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투자도 안 했어요. 별로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온 게, 면세점은 적자인데도 별 영향을 안 줬고, 백화점에요. 현대백화점,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 현대백화점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현대백화점 뭐 압구정점이나 이런 데 어떠냐? 거기는 코로나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그래도 강남인데. 네. 강남 1번. 아니,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도. 왜냐하면 또 그런 것도 있겠죠.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는 또 명품 같은 것도 비중이 높은데, 이렇게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그 해외여행 쓸 돈으로 백화점 가서 명품을 사고 그런대요.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거기다 소비를 하고 의류를 사고.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가 있는 와중에도 이 현대백화점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백화점 회사들은 돈을 일단 벌고는 있어요.
근데 내년에 만약에 백신이 나와서 이게 더 완화가 되면 더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림 자체가. 그래서 백화점이 좀 좋아 보이고 롯데 쇼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롯데 쇼핑도 좀 좋아 보이고 제가 이제 사실 뭐 롯데 쇼핑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아까 이제 여기 와가지고 우리 얘기는 했죠. 미리 얘기를 했는데 뭐 얘기해 드리면 그 롯데 쇼핑이 사실 그거잖아요. 그 유니클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유니클로를 최대 주주인데 뭐 작년에 아시죠? 작년에 그 일본의 아베 총리가 그 배상 문제 이제 들먹여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일본 어느 순간 편의점 갔더니 저 솔직히 그 사건 나기 전에는 일본 맥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먹었는데 요즘도 몰래 마시는 아니 거 요새 아니에요? 안 마십니다. 요새는 거의 뭐 국내 맥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칭따오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근데 그 후로 근데 저도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이게 아까 그 쿠팡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이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맥주가 아사히예요. 네. 아사히를 자주 먹었는데 그 후로 안 먹게 되니까 사실 그 편의점에도 안 보이니까 안 먹게 되고 하이트의 뭐 테라라든가 칭따오를 자주 먹게 됐어요. 근데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마시다 보니까 다시는 이제 안 찾게 돼요. 그 입맛에 길들여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사히는 아예 이제 안중에도 없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 그 불매 운동이 벌어져 가지고 정말 피해를 많이 받은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업종 중에 하나가 일단 여행 업종. 일본 여행을 되게들 많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가니까 타격을 여행사가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많이 받은 게 유니클로. 유니클로 매장 많이 문 닫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람도 없고 거기 가면 욕 먹었죠 사실. 눈치 보이죠. 눈치 보니까 사지도 못하고. 근데 요새 다시 줄 쓰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유니클로 매장에 사람이 좀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데 유니클로가 한때 그 이 롯데 쇼핑의 지분표 평가액이 한 2천억 정도를 담당을 해줬대요. 아, 엄청나잖아요. 크네. 근데 이게 적자가 났대요. 네. 이제 그 판매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내년도를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그 스가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요새 좀 뭔가 약간 분위기가 약간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얼마 전 썸타? 예, 그 박지원 그 국정원장이신가요? 네. 그분이 갔다 왔잖아요. 일본에. 아 그날 이후로 뉴스들도 바뀌었어요. 약간 좀 화해 무드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 배상 문제 합의될 것 같다. 그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뭔가 지금 기류가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고 얼마 전에 그 뭐 11개국이 제가 이제 정확한 이름 모르는데 영어로 RCEP이라고 그러잖아요. RCEP. 예, 그거 체결했는데 거기서 실제 효과가 일본하고 FTA 체결한 건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 한국과 일본이 진짜 사이 안 좋으면 그거 체결 안 한다고 전 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일본이 있는 걸 알면서도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물밑에서는 뭔가 약간의 미묘한 지금 기류 변화. 그럼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저는 일본과의 관계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피해를 받았던 백화점 뭐도 좋아지겠지만 롯데쇼핑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투자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여행주도 그렇게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수 앞을 내다보시고. 아니 우리 얼마 전 며칠 어제 출연했던 그 배한진 네, 대표 네. 거의 뭐 100% 벌었대는 거. 3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진짜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 내년에 진짜 유니클로가 매출이 정상화 된다면 롯데쇼핑한테는 되게 또 좋은 거잖아요. 사실 저 롯데그룹, 이거 제 개인적으로 롯데그룹의 관계자분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커밍아웃을. 네, 근데 왜냐면 너무 이제 롯데그룹이 좀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좀 너무 강해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이번에 그런 이미지 타격이 많았죠. 이미지 타격도 많았고 그리고 맨날 형제끼리 싸우고 이러니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저도 좋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좀 뭔가 바뀔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한번 좀 롯데 쇼핑도 그래서 신세계는 좀 너무 면세점 비중이 높지만 현대백화점은 순수하게 백화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제가 좀 괜찮은 게 요새 출점하더라고요 막 여기 남양주에도 출점 확장 전략. 예, 요즘 더 줄여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여의도에 이제 파크원에 새 건물이 들어오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빌딩인데 거기에 내년 이후에 그 현대백화점이 입점해요. 그래서 입점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한번 유통업종도, 그러니까 아까 은행, 증권, 유통업종이 좀 약간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까지 유통업종은 이 온라인 쇼핑몰들 맞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것이다 네, 앞으로 네. 전망을 좀 맞습니다. 어둡게 봤었는데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이제 왜냐하면 온라인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니까요. 이제 역으로 한번 오프라인 쪽도 한번 봐보자. 왜냐면 오프라인 업체들도 그냥 미련스럽게 쭉 그냥 앉아서 그럼요. 당하지만은 네. 않을 테니까 네. 뭔가 살기 위한 어떤 본능을 발휘하겠죠.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에서도 근데 온라인 타격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대표가 사실 백화점이거든요. 온라인 쪽하고는 좀 약간 그렇게 상관관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러면 어딘 좀 프리미엄, 명품, 명품 같은 고가의 거는 맞아요. 물건들을 많이 네. 판매하는 브랜드일수록 그죠.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그때 신세계 매장 보니까요. 그 코로나 와중에도요. 그 명품 백 사시려고 기니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부익부 예, 기니핀. 그런 걸 이제 온라인으로 사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백화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온라인의 피해를 많이 안 받는 또 대표적인 게 바로 백화점이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고 네.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에 저도 일부 공감이 되는 게 지금 바이든 후보가 뭐 아직 완전히 대통령이 네.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선에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바이든의 정책은 동맹국의 예. 이걸 강화시키는 예. 거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한국과 일본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예. 맞아요. 그럴 가능성도 그래서 있어요. 이미 예. 그 모든 그 정책 라인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예,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진짜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내년 돼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근데 충분히 뭐 타당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이렇게 해서 내년 대세 상승장, 그러니까 결론은 내년은 대세 상승장. 네, 저는 그렇게. 네, 그래서 생각해요. 많은 부분이 다 오르지만 또 특별히 좀 더 그 모멘텀이 강한 것들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많이 고생하는 게 너무 알려진 종목을 사서도 먹을 수 있는데 그 기업들 중에서 반도체는 아직도 많이 못 오른 편이에요. 그런 건 좋은데 너무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장주들. 근데 그런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한다면 비싸게 사도 수익은 나는데 운이 좀 나빠서 혹시라도 정말 안 좋은 장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 누가 시장을 알겠어요. 그러면은 고점에 산 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또 혹시 성장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이 역발상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업종들은 이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도 기대를 안 해요. 일단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다는 게 잃을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어요. 뭐 예를 들면 주가가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뭐 갑자기 매출이 나오기 시작, 금리가 오르고 이래 버리면 주가는 나중에 그거를 따라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업사이드가 엄청나요, 사실은. 잃을 게 없는데 업사이드가 이만큼 나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게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큰 돈을 버신 분들이 그런 매매로 좀 많이 버셨어요. 남들이 안 가는 길에 먼저 좀 들어가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 성향이 다르지만 무조건 앞으로 좋아지는 기업만 사라, 성장하는 기업인 사라, 당연히 좋은데 그런 기업에 있어서도 투자의 위치를 보셔야 돼요. 그게 높냐 안 높냐 그런 걸 보셔야 되고, 안 좋은 기업인데 그래 안 좋은 기업인 거 알겠는데 이 기업 망하냐 안 망하냐. 근데 안 망해. 안 망한다면 내년도에 좋아질 거 조금이라도 올해보단 좋아지냐. 그러면 그건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좀 좋은 또 투자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하여튼 계속 고민을 하고 사색을 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미리 대응을 딱 해놓고 기다리는 방식.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